국민의힘은 현 21대 국회 이전의 병립형 비례대표 선출 방식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을 일찌감치 확정하고 민주당을 압박합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를 선언하고 총선에서 당당하게 승부하자고 제안드립니다. 전체 국회의석 300석 중 47석인 비례대표. 지역과 별개로 지지 정당을 투표하게 해 A정당이 10%를 득표하면 전체 비례의석 47석의 10%인 5석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지역구를 독식하다시피 하는 거대 양당이 비례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확보해 소수 정당들의 원내 진입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21대 현 국회에 도입된 게 준연동형 방식입니다. 지역구에서 의석을 다수 확보한 정당은 비례 의석을 사실상 못 가져가게 한 겁니다. 그랬더니 지난 총선에서 두 거대 정당은 꼼수라는 비판 속에 위성 정당을 내세워 비례 의석을 싹쓸이했습니다. 양당의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과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47석 중 36석을 가져갔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위성 정당을 없애면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이 공약을 지키자니 국민의힘만 위성 정당을 만들면 비례 의석을 손해보는데 그렇다고 국민의힘 입장처럼 과거로 돌아가자니 공약 파기 비난에 직면할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당 일각의 여론도 부담입니다. 떠오르는 대안은 전국을 3개로 나누어 비례대표를 뽑는 이른바 권역별 병립형 제안입니다. 권역별로 남부, 중부, 수도권 이렇게 묶어지면 우리나라의 지역 갈등의 핵심이 영원한 지역 갈등 아닙니까? 영원한 지역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이른바 제3지대 정당들의 활약을 의식하는 국민의힘 역시 논의에 나설 걸로 민주당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소수 정당들의 즉각적인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권역별 병립형 계약수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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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은 그럴 바엔 준연동형이라도 유지하는 게 낫다는 입장입니다. 5석, 10석 더 얻겠다고 병립형으로, 권역별 병립형으로 회귀하겠다는 또는 위성정당을 재창당하겠다는 정치 노름을 하는 것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도 당론을 정하지 못한 민주당은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진 결론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이른바 친명계 인사들이 잇따라 비명계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면서 당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민주당 비례대표인 이수진 의원은 비명계 윤영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성남 중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 의원은 1년여간 서울 서대문 갑 출마를 준비해왔지만 최근 당이 해당 지역을 전략공천 지역구로 분류하자 윤영찬 의원 지역으로 급선회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심장을 뺏길 수는 없다는 절박함으로 호소드립니다. 성남시 중원구의 민주당 후보는 국민의힘을 이길 수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성남시 중원구의 민주당 후보는 민주당의 정신을 오롯이 가지고 있는 후보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성남 중원에 아무 연고가 없는 후보가 갑자기 지역을 바꿔 출마를 선언하는 것은 명분 없는 선사후사일 뿐이라고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다른 친명계 비례대표 양이원영 의원도 비명계로 분류되는 양기대 의원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역시 친명계 성향이 강한 김의겸, 이동주, 김병주 의원을 비롯해 정봉주 전 의원, 김우영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원외 친명계 인사들도 비명계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에 대해 비명계 의원들은 자객 출마로 비명을 횡사시키겠다는 것이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찐명 후보를 자처하고 그 자객 공천 논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자기 힘으로 정치하기가 좀 어려워서 남의 이름을 팔고 그걸로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루한 정치가 어디 있어요. 하지만 도전자들은 전략 공천을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당하게 경선을 하자는 건데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현역 의원들이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 나와 관계가 머니까 공천을 안 주고
가까우니까 공천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열하다며 자객 공천 논란을 일축한 바 있습니다. 갈등이 격화되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은 우리 당 일부 국회의원 입후보자 간에 인신공격과 상호 비방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단호하고 엄격히 조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시스템 공천을 강조한 국민의힘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참여 공천을 들고 나왔습니다. 기여도와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과 당선 가능성 등 기존의 평가 지표가 모호한 측면이 있다며 2,000명가량의 여론조사와 홈페이지 의견 수렴으로 공천 기준부터 다시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천 과정의 투명성, 국민 인식과의 편차를 극복하는 합리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회의를 마친 공관위는 여성과 청년, 장애인에게 25%의 가산점을 주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다만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의 감점을 주겠다는 국민의힘과 달리 이른바 물갈이 대상과 기준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공천 기준부터 여론을 반영한다며 주목도를 높여간다는 보관이지만 탈락자들의 경선 불복 시점을 최대한 늦추려는 의도란 해석도 나옵니다. 당내에선 친명계를 겨냥해 결국 강성 지지층이 대거 참여할 게 뻔한 공천 기준 마련이라며 국민을 내세웠지만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모든 선거엔 갈등이 있다면서도 소위 친명계라 불리는 가까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졌다며 갈등 차단에 주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정하게 경쟁을 붙이는 건데 자객 공천이란 말은 언어 도단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 지역구에 도전한 친명계 인사들은 잇따라 예비 후보 심사에 통과했습니다. 보복 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부적격 판정을 받았던 이경 전 부대변인도 대리기사를 찾았다며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